프로농구 간판 스타이자 농구 대통령 허재의 큰아들 허웅 씨가 어제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 여자친구 A 씨를 고소했습니다. 허웅 씨와 2018년부터 3년여간 교제했던 A 씨는 결별 이후 허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구단과 언론 등에 해당 사실을 알리겠다고 문자와 전화로 계속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진짜 야 네가 나한테 손목 치료비한 번 준 적 있어. 야 네가 나 때렸잖아.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? 뭐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. 우리 사건 있었잖아.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네가 사과하면은 내가 사건 안 만든다고 했는데 네가 잖아.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허 씨 측은 금전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A 씨의 협박 강도가 더 세졌다고 주장했습니다. A 씨가 허 씨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하고 가족들에게까지 협박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. 허 씨는 고소 직후 자신의 SNS에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 견딜 수 없었다며 사법 절차를 통해 가해자들이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. MBN은 허 씨의 주장에 대한 A 씨의 의견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. 정말 절실해서 잘 때 기도도 했습니다. 진짜 너무 우승하고 싶었고 우승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이 행복이 많이 가지 않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. 뭐 3, 4일 지나면 잊혀지겠죠. 또 근데 제가 이렇게 울었던 이유는 1년 동안 같이 함께한 저희 동료들, 같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저희 동료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났고 정말 피땀 흘려 노력해온 그 순간들이 생각이 나서 흘렸던 눈물인 것 같습니다. 허웅 씨 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요, 허웅 씨가 어제 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, 협박,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,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허웅 씨의 전 여자친구 A 씨 그리고 함께 공모한 가해자 B 씨를 고소를 했습니다. 허웅 씨 측에 따르면 허웅 씨와 이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. 이 초반에는 사이가 좋다가 이 A 씨의 일탈 행위, 또 상호 간의 성격 차이, 양가의 반대 등으로 이별을 반복하다가 2021년 12월에 최종 결별을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그 사이에 총 2번의 임신을 하고 이 중절 수술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임신을 했을 때는 이 허웅 씨가 A 씨에게 설득해서 이 출산을 하려 했지만 이 A 씨가 이 결혼 후에 이세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당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. 자, 하지만 2021년 5월에 또 2번째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. 이 2번째 임신 당시에는 A 씨 측에서 이 허웅 씨에게 출산 전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, 자, 허웅 씨는 당시에 아주 결혼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라면서 이해를 구했다고 하는데, 자, 이때부터 둘 간의 오해가 좀 크게 생기면서 A 씨의 금전 협박이 시작됐다는 게 이 허웅 씨 측의 주장입니다. 자, 3억을 보내라, 같이 죽자,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고요. 자, 그런데 이게 어쨌든 헤어진 게 2021년인데 그런데 며칠 전까지도 이 A 씨의 금전 요구와 협박이 이어졌기 때문에 허웅 씨 측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. 네, 어쨌든 여기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이 A 씨가 2번째 임신했을 때 허웅 씨는 첫 번째는 결혼을 하겠다,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2번째 임신하고 나서는 왜 결혼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좀 말을 바꾼 건가요? 이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 허웅 씨가 A 씨에게 이 아이와 함께 A 씨를 평생 책임지겠다라고 했지만 A 씨가 혼전 임신에 대해서 이 사회적인 인식 때문인지 이를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고 하고 또 A 씨의 결정대로 이제 그 중절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2번째 임신을 했을 당시에는 이 두 사람의 이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. 제가 변호사 측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소식을 전해 들으니까 허웅 선수는 그래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상대방도 책임을 질 거다. 2번째 임신했을 때는 서로 간의 신뢰관계도 깨진 상태이기도 하고 좋진 않은 상황이었었거든요. 그게 너랑 결혼 안 해. 근데 애기는 책임질게. 이런 마인드는 아니고요. 당장은 못한다. 그런데 그 당시에 피고소인 측에서는 야 그럼 너 이거 나한테 거짓말 한 거네.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이게 상황이 커지게 된 것 같긴 합니다. 야 네가 나한테 손목 치료비 한 번 준 적 있어. 야 네가 나 때렸잖아. 아니야? 엄마 너 지금 중요하다며. 똑바로 말이 안 들리거든?
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? 우리 사건 있었잖아.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네가 사과하면은 내가 사건 안 만든다고 했는데 네가 똑같잖아. 니네 엄마랑 똑같이 아니야? 네가 나 때려가지고 이빨 부러졌고 네가 네 이미지 생각한다고 나 병원 한 번 안 데리고 갔고 네가 네 발목권 잡지 말라고 네가 나 납치시켰고 아니야?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너 그냥 회식이야. 뭐 아니 나는 갑자기 너가 왜 뭐가 맞는 겁니까? 허웅 씨는 또 뭐라고 하나요, 여기에 대해서?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해 네, 보입니다. 좀 많이 달라요, 지금 저희가 네, 들었던 내용. 왜냐하면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호텔 이야기까지 하면서 예. 명칭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너가 나를 때렸고 내 이까지 부러졌고 예. 그리고 너가 나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고 뭐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하거든요.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웅 씨 측은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. 예. 통화 내용만 보더라도 그게 무슨 소리야라고 되묻잖아요. 차분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런 걸 보면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사실관계에 왜곡이 일단은 있고 그리고 이것이 누구 말이 맞는지는 결국은 수사기관에 가서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. 이러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. 일단은 그때 당시에 이 전 여자친구라고 볼 수 있는 A 씨가 실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 치료 내역이 있다라면 가장 좋겠고요. 예. 결제를 했겠죠. 아니면 방문을 해서 어떠한 진단을 받았다라면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면 금방 밝혀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자, 홍종성 기자님. 자, 이 허웅 씨 측 보도자료 내용과 이 통화 내용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. 뭐가 맞는 겁니까? 뭐가 맞는지는 저 당사자들만 알겠죠. 그런데 내용을 보면 좀 두 사람 간의 대화에서 너무 온도차가 있어요. 네. 한쪽은 흥분해 있고 한쪽은 차분하다 못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. 황당하다 이런 어떤 얘기인 것 부분이냐면 만약에 지금 이제 허웅 씨 입장에서 만약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. 저 통화 내용만을 네. 가지고 그냥 추측 해석하는 겁니다. 마치 이 여성분은 예전에 있었던 일을 호텔명을 직접 그리고 상해 내용을 직접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거를 상대가 인정하면 이것이 어떤 중요한 증거가 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 허웅 씨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기보다는 갑자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내가 그랬어? 이 얘기 너 갑자기 왜 그래? 좀 당황하는 모습인데 이런 거부터 지금 이 사건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가 너무 다르고 너무 첨예하게 의견도 다르기 때문에 예. 정말 이거는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이 중립적으로 양쪽의 입장, 증거들을 확보해야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될 텐데요. 일단 진실을 알게 되기 전에 우리는 이 여성분의 이름도 모르잖아요. 예. 그런데 허웅 씨는 이미 얼굴과 이름을 다 알고 있잖아요, 우리가.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허웅 씨는 굉장히 불리한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고소를 했느냐 생각을 해보면 허웅 씨가 지금 본인 주장에 따르면 견디다 못해서 지금 고소를 한 상황이거든요. 네.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진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 패널분들과 함께 진실을 한번 추적해 보는 것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. 어쨌든 여자친구 측 주장이 나오지 않아서 일단은 허웅 씨 쪽에서 나오는 자료를 갖고 저희가 한번 계속 쭉 얘기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장가 기자, 일단은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내용 보니까 이 여자친구 A 씨가요, 이 허웅 씨에게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. 일단 3억 원을 요구했고 이게 또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허훈 선수입니다. 동생이죠. 허훈 선수한테 빨리 돈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그 문자 내용이요. 2021년 5월에 있었던 이 문자 내용인데요. 이 두 번째 임신을 했을 당시에 이 허웅 선수가 결혼을 고민해 보겠다라고 했더니 그 이후에 이제 여자친구가 화를 내면서 결국에는 좀 금전을 요구하는 그 상황입니다. 자, 3억 원을 요구하면서 허웅 씨에게 재촉을 하죠. 그런데 허웅 씨가 그러면은 돈을 구할 시간을 달라라고 하자 이 여성이 동생한테 빌려, 그러니까 이 농구 선수 허훈 씨한테 빌려 내일 3시까지라고 언급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허웅 씨가 내 동생이 도대체 이 3억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자 네. 그러면은 너 죽자 나 죽자. 안 보내면 내가 기사를 띄우겠다. 그때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라면서 좀 협박을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허웅 씨 아까 저희 초반에 우승하고 나서 그 챔피언 결정전 우승하고 나서 인터뷰를 봤는데 그때도 사실 경기 앞두고도 이 여자친구의 전 여자친구죠. 전화를 받아서 이 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해요. 그렇습니다. 이 지난 5월 아까 보셨듯이 이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이 KCC 소속의 허웅 씨가 자신의 동생인 KT 소속 허훈 씨와 맞대결을 펼쳐서 결국에 이 KCC가 승리를 했고 이 승리를
겪은 허웅 씨가 MVP까지 받았습니다. 정말 한 시 중에 가장 중요한 경기였던 그렇습니다. 거죠. 자, 아버지인 이 허재 씨의 대를 이어서요. 26년 만에 MVP에 선정되는 영광을 아는 거죠. 예. 자, 여기에 이날 허웅 씨의 동생 허훈 씨도 이 경기에서 최다 득점을 올리는 등 정말 두 형제의 활약이 대단했었거든요. 어마어마했네요. 네, 그런데 이 허웅 씨 측 변호사에 따르면 이 챔피언 결정전을 하는 이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전 여자친구의 연락이 이어져 왔다는데요.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. 챔피언스전 결승전인가? 그때도 이 A가 연락을 계속 헤어진 지 한참 됐는데도 그때도 막 중요한 시기에도 연락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같이 이렇게 스토킹에 대해서 고소를 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로도 같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. 그러면 2021년부터 이 전 여자친구가 매일매일 이렇게 허웅 씨한테 연락을 계속해서 했던 건가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 변호사 측 말에 따르면 간헐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하는데 이 A 씨가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할 때는 좀 잠잠했다가 좀 헤어지면 다시 허웅 씨에게 집착하고 이런 식의 반복이 이어져서 이게 4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. 아까 통화 내용도 들으셨지만 이게 지난 19일 통화인데 거기서 뭐 낙태 얘기가 오가고 하는데 이 상황은 또 2021년의 상황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뭐 한 3, 4년 전의 상황을 또 다시 끄집어내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협박이 이어져 왔다는 게 허웅 씨 측의 주장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런데 이 여자친구 A 씨를 좀 누군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이 마약 사건, 특히 이 고 이성균 사건에 연루됐던 이 여성들과 함께 동석을 해서 마약을 투약했다. 이 여자친구가요. 뭐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해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거는 허웅 씨 측 주장이니까요. 네. 정확한 사실관계는 이 당사자인 A 씨의 입장이 나와야지 알 수 있다는 점을 저희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. 허웅 씨 측에 따르면 A 씨는 이별 후에도 이 허웅 씨가 있는 곳에서 자해를 하거나 또 지난번에는 여러 번 이 코에 흰색 가루를 묻히고 허웅 씨를 찾아와서 이 자신이 케타민을 투약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서 이 허웅 씨 측에서는 이 A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신속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경찰에 제출을 했다고 하고요. 또 특히나 이 허웅 씨 측은 A 씨가 이 고 이선균 배우 사건에 연루된 그 여성들 그리고 이 황하나 씨 등과 함께 동석해서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. 예. 자, 어떻게 쭉 판단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, 시청자 여러분께서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협박이 좀 지나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홍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? 허웅 씨가 이렇게 좀 몇 년간이나 스토킹을 이렇게 협박을 받으면서도 참았던 이유는 뭘까요? 일단 연예인은 아니지만 대중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본인의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. 그리고 저는 그것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도 한때 사랑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인간적,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든 원만히 해결하고 또 책임지고 이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간이 오래되도록 반복됐다고 여겨지는데 예. 말하자면 이게 지금 만약에 연인들이 사귈 때도 이게 지금 단순한 연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게 분명히 형사 사건이 될 만큼 형법이 관여가 될 만큼 이 폭행이라든가 협박이 범위를 넘어서면 사실은 그때 바로 신고를 해야 돼요. 근데 연예인들은 보통 그럴 때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이게 지금 사적 영역이라고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같은 경우 이건 허웅 씨 측의 주장이지만 네. 만약에 여성이 뭐 자해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돈을 3억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건 이미 보통의 연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. 네.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감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어쨌든 이 전 여자친구 저희가 A 씨라고 부른 이분도 분명히 사정이 있을 겁니다. 저희가 모르는 그럼요. 사정이 네.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 최근에 보면은 뭐 유명인들 상대로 한 어떤 공갈 협박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?
여성 입장에서는 제가 이게 여성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예. 겁니다. 만약에 나는 이렇게 힘든데 상대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뭐 배우로서 가수로서 또 농구 선수로서 계속 잘 나가는 것으로 보여요. 그럴 때 본인의 상대적 박탈감 그것을 어떻게든 나는 돈으로라도 그러면 배상을 받겠다.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이 허웅 씨 측에서는 우리는 예전에 헤어졌다. 그런데 이 여성 측에서는 헤어진 것과 별도로 나는 배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어떤 남녀의 수입 격차라든가 어떤 유명도의 격차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성들이 이 갭을 메우는 방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저는 이게 빈번하게 형사 사건화 된다. 예. 그리고 그 중심에 늘은 아니지만 매우 자주 임신이라는 부분이 있어 왔습니다. 이제 이런 부분들 사실 이게 뭐 남녀 간의 일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. 본인이 정말 대중의 사랑을 받는다. 그 책임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랑을 하고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책임감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이 여자친구 A 씨 입장이 없으니까 이 허웅 씨 측 얘기를 좀 저희가 주로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 감안하시고요. 어쨌든 양지인 변호사님, 이 허웅 씨 측 주장이 맞다고 하면 여자친구 쪽에 혐의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 게 사실인데 이게 다 맞다고 가정한다면 뭐 어떤 처벌이 주어집니까? 만약에 이 모든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공갈 미수입니다. 일단 허웅 씨가 이제 협박으로 인해서 돈을 주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미수에 그치는 것이고요. 그리고 이제 내가 언론사에 알리겠다, 너 인생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. 예.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마약을 복용을 했다라는 지금 투약을 했다라는 의혹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실 마약류관리법 위반도 될 수가 있겠고요. 더불어서 일단은 뭐 스토킹 혐의도 있습니다. 지속적으로 집 앞에 찾아온다라든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한다라든지 다양한 혐의점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어쨌든 뭐 허웅 씨가 전 여자친구를 고소하기까지 어쨌든 힘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장가 기자, 허웅 씨 지금 허웅 선수죠. 뭐 시즌 끝나고 좀 쉬고 있을 것 같긴 하는데 쉬는 게 쉬는 게 아닐 겁니다. 지금 어떻습니까, 상태는? 우선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입장이고요. 또 오랜 기간 협박을 당하면서도 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는데 그 기간 동안 심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괴로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. 이 변호사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. 그 허웅 씨는 지금 많이 괴로워하나요? 어때요, 지금은? 계속 이걸 참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게 너무 수위도 강력해지고 그럼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좀 큰일 날 수가 있겠다. 법적으로 좀 피해 입은 거에 관해서 좀 조치를 취해야겠다. 그런 생각으로 지금은 좀 마음을 좀 추스리고 있습니다.